앤디포스는 2010년 6월 23일 휴대폰 기기용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의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회사의 주소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유통 주식수는 5,038만 주입니다. 2020년에는 세 차례의 전환권 행사 내역이 있었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미상환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내역입니다. 총 권면 금액은 580억 원 수준이며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이 현재 주가에 훨씬 미치지 못해서 전환권이나 신주 인수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에는 주당 현금 배당이 65원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배당이 없었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최대 주주는 K클라비스 사이언스 기술조합이며 26.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앤디포스는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용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사업과 바이오 사업입니다. 바이오 사업은 2018년 큐어바이오 지분을 취득하면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연결 대상 종속회사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큐어바이오의 지분을 63.72%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들의 20년 상반기 재무 현황입니다. 큐어바이오는 20년 상반기 말 현재 총 123억 원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상반기 동안 12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년 6월 30일에는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8월 31일에 취득 예정이었던 타법인 주식을 2개월 앞당긴 6월 30일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약용 화학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업체의 지분 17.99%를 262억 원에 취득하며 취득 목적은 바이오 사업 부문의 업무 제휴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휴대폰용 제품 사업 부문에서는 20년 상반기 동안 237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전체 비중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용 제품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바이오 사업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휴대폰용 제품의 수익성이 10%를 초과하는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바이오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품군별 매출액 현황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이오 사업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매출액은 18년에 비해 32% 수준 성장했습니다. 20년 상반기 매출액이 19년 매출액의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용 제품의 원재료 가격은 20년 상반기에 19년에 비해 모두 1.2%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의 수출 내수 내역입니다. 매출을 2018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볼 때 전체적으로 수출의 비중이 44%, 내수의 비중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의 비중이 높고 상품의 경우에는 내수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17년 말에 비해 19년 말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산 증가율은 매년 40% 이상이었고 부채 증가율은 그보다 높았습니다. 자산 증가의 규모가 부채 증가의 규모보다 높아서 자본 총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유동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말 재무 상태에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는 2018년에 조금 하락했다가 2019년에 큰 규모로 회복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2019년에 전기 대비 76%나 상승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기타 영업의 비용으로 2019년에는 금융비용 및 관계기업 투자 손실 발생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큐어바이오의 2019년 말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136억 원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보면 유동성이나 자본 조달 구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19년 말 큐어바이오의 손익계산서입니다. 56억 원의 높은 판관비의 발생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앤디포스의 연결기준 20년 6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와 부채총계 모두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해서 자본총계는 증가했습니다. 자산과 부채 중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크게 감소하고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는 증가했습니다.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모두 앞서 살펴본 19년 말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20년 상반기 중 전환사채의 자본 전환으로 유동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해서 재무 비율이 호전되었습니다. 비유동자산 증가 내역을 보면 총 164억 원이 증가한 가운데 기타 비유동자산 증가 규모는 150억 원이었습니다. 비유동자산 증가 내역을 보면 비상장 주식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스라엘 의료업체 지분 취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204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20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362억 원 수준이었고 2분기 매출액은 17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 상반기 매출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준입니다. 20년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1분기의 이익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년 상반기에는 판관비 지출액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25%를 초과하면서 영업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상반기에 9.9%에서 2.4%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2분기의 당기순이익률은 73.8%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률은 5.9%를 기록했습니다. 20년 상반기 매출 규모는 19년 상반기 대비 2.2% 감소했고 기타 영업의 이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익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기타 영업의 수익의 경우에는 3월 31일 매각된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인 329억 원보다 약 55억 원 수준 더 비싸게 판매가 되어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판관비 증가 내역을 살펴본 결과 경상개발비의 지출 수준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0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억 원 수준의 개발비를 더 지출했고 매출액 대비 7%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바이오 사업에서의 개발비 지출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의 매출액은 841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76% 성장했습니다. 20년 상반기에는 361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9년 상반기에 370억 원의 매출액에 비해 2.2% 감소한 수준입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의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2019년의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25.7%와 10.3%였습니다. 18년과 19년에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은 2.4%, 당기순이익률은 5.9%를 달성했습니다. 18년 12월 큐어바이오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20년 6월 30일에는 이스라엘의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업체의 지분 17.99%를 262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